먼저 채널의 이연희입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지요? 제사에 대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조금은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옛 선조들에 대한 예의와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대 고려대학 총장이셨던 홍일식 교수님이 쓰신 책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중에서 제사상 위의 교훈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품을 보면 고도의 상징과 합리성, 깊은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를 모실 때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조율시이, 즉 대추, 밤, 감, 배 이런 순서로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대추와 밤, 감 또는 곶감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대추를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추나무의 특징은 한 나무의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이 닥치닥치 많이도 열린다는 것이 되겠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의 묘한 생리입니다. 그것은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서야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그냥 꽃으로 지었다가 꽃으로만 지는 법은 없습니다. 꽃 하나가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서야 떨어집니다. 이것을 사람에게로 옮겨 놓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가야 합니다. 자손을 번창케 하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밤을 꼭 쓰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식물의 경우 나무를 길러낸 최초의 씨앗은 사라져 버리지만 밤만은 땅속에 들어갔던 최초의 씨밤이 그 위에 나무가 아름드리가 되어도 절대로 썩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건 간에 애초의 씨밤은 그 나무 밑에 생밤인 채로 오래오래 그냥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조상의 슬기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예출어정, 정출어근, 곧 예는 정에서 나오고 정은 가까운 데서 나온다는 생각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혈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지내지 못하면 정이 생기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산소 근처에 유실수를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러 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해서 정을 쌓고 정이 쌓이다 보면 예도 나올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왜 땀에 이르기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감 심은 데서는 절대로 감이 나지 않습니다. 감나무가 아니라 고엽나무가 나옵니다. 감나무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씨를 심으면 고엽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3 내지 5년쯤이 되었을 때 그 줄기를 대각선으로 째고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거기에 접을 붙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접합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은 인생 사세에 비학문이면 무의위인이니라. 즉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에는 생가지를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며 옛 어른들의 예지를 이어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인격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대추와 밤과 감을 제상에 올리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제물 하나를 차리는데도 자손에 대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 교수님이 쓰신 내용의 요약입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2019년 말에 써놓았던 내용입니다. 12월은 엄마가 돌아가신 만 34년 되는 달입니다. 미국에 오고 난 후에는 이민 생활이 어렵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추보 예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의 제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는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옆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진한 빨간색의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기억하는 첫째 날입니다. 엄마 보고 싶었지?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나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면 많이 속상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엄마 만나서 너무 좋아. 로 시작한 장미꽃 엄마와의 대화는 하루 종일 오가며 소곤소곤 끊이질 않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얼음을 채워주며 싱싱하기를 바라는 마음, 엄마는 알아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은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어요. 마치 엄마가 나를 반기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이야기하자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팔짝팔짝 바쁜 걸음을 하며 일과 장미꽃 엄마 사이를 오갔어요. 가게에 온 남자 손님이 장미꽃 너무 예쁘다며 얼마냐고 물었어요. 안 판다고 하자 자꾸 팔라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0여 년 지난 어제 꽃을 사서 꽂아놓은 것이라고 하자 그 손님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미안해 하길래 나는 화제를 바꿔서 돌아가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영어로 하냐고 묻자 Anniversary of Death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Anniversary는 기념일, 결혼 기념일 같은 데 쓰는 단어 아니냐고 했더니 추모일에도 쓴다네요. Anniversary of Mom Passing Away 라고 다시 되새겨 줍니다. 셋째 날은 완전 아름답게 핀 장미꽃이었어요. 그날부터는 시들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안녕? 조금 있다가 또 올게. 대화가 오고 갔지요. 깊은 말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엄마 잘 있지? 나 또 왔어. 엄마한테 조금 있다가 올게. 이래야 해. 안녕.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가끔씩 궁금했지요. 장미꽃 엄마가 나를 보고 계시는지. 저녁부터는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버리기 싫어 화병 옆에 잘 모아두었지요. 화병이라기보다는 가게에서 쓰는 플라스틱 물 담는 그릇이에요. 엄마, 아직 이삿짐이 다 오질 않아서 준비가 덜 되었어요. 내년에는 유리 화병으로 준비할게요. 엄마를 덧붙였지요. 또 남자 손님이 생일인가 하고 물었어요. 엄마 추모일이라 하고 하자 메모리얼 데이 오브 맘 하는 거였어요. 어제와 또 다른 표현. 미국에도 현충일이 9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그 단어와 엄마의 추모일 단어가 같은데 따로 떼어내서 말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이민 온 사람들의 영어 실력 아닌가 싶네요. 나만 그런가요? 일이 벌어졌어요. 넷째 날에 드디어 장미꽃 하나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또 세워주고 또 세워봤습니다. 세워지는 척 하다가 도로 살포시 고개를 숙인 장미. 엄마가 또 다시 떠나가는지 아니면 내가 엄마를 떠나보내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 많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울컥울컥합니다. 며칠이나 더 버텨줄까 새로운 걱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두 분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두런두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감히 결단을 내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고려장에라도 갖다 버려야 할 것 같은 심정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파리들이 누렇게 말랐는데 버려야겠지? 남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몰차게 버려야지 하길래 섭섭한 마음 뒤로 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버지와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엄마 꽃, 아버지 꽃을 따로 준비해서 올해보다 더 오래 기억하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적어놓았던 글이에요. 2020년에는 장미 대신 난을 샀습니다. 작년에 쉬 져버린 장미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가는 꽃을 택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꼭 2달을 채웁니다. 아마 1달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런대로 아쉬움이 덜합니다. 가슴속에 아직도 아련히 꽃이 남아있는 하나도 부모님. 안 떨어졌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 잘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멀리서 살고 있는 형제들과 언제 좋은 만남이 될런지 기대해 봅니다. 나 먼저 조상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